은밀야단 방문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개 자욱한 새벽, 거친 바닷바람이 불어오던 그날이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큰 배 위에서 송채연은 창백한 얼굴로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지요.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던 송채연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머나먼 한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박대감과의 혼인,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낯선 삶에 대한 걱정이 밀물처럼 밀려와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마님, 이제 곧 새벽이 밝을 터이니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곁에서 지켜보던 몸종매양의 말에 송채연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략 혼인을 위해 낯선 곳으로 가는 길, 송채연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때였죠. 먹구름이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더니 거센 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다. 모두 갑판 아래로 대피하라. 전장의 다급한 외침이 바람에 휩쓸려가는 순간 거대한 파도가 배 옆구리를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배는 마치 종이배처럼 흔들렸고 송채연은 균형을 잃고 바다로 쓸려 나갔어요. 차가운 물속으로 빠져드는 순간 송채연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난 것인가?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송채연은 누군가의 강한 팔이 자신의 허리를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지요.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던 강무진이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눈빛이 송채연을 붙잡았어요. 마님, 제 손을 놓지 마십시오. 파도와 싸우며 필사적으로 송채연을 지키려는 강무진의 모습이 물거품 속에서도 선명했습니다. 바다의 경강 속에서 송채연은 점점 의식을 잃어갔지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따스한 모래 위에 누워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란 말인가? 송채연은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온몸이 쑤시고 아파 겨우 고개만 돌릴 수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낯선 해변, 그리고 옆에는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숨을 헐떡이며 쓰러져 있는 강무진의 모습이 보였어요. 강무진, 내가 나를 구했구나. 송채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강무진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마님, 무사하십니까? 그의 첫 마디는 자신의 아내가 아닌 송채연의 안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송채연은 처음으로 이 머슴의 눈빛에서 단순한 충성심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어요. 그러나 곧 현실로 돌아온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강무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송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몸종 매양, 배의 선원들, 그리고 한양으로 가던 그녀의 모든 계획이 바다에 잠겨버렸지요. 살아남은 사람이 우리 둘뿐이란 말인가? 송채연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강무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주변을 살폈어요.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울창한 숲이 있는 작은 섬. 그들은 무인도에 표류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님, 두려워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마님을 지키겠습니다. 강무진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송채연은 그 순간 이 머슴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가슴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희미한 기대감도 일어났습니다. 이 낯선 섬에서 그녀는 더 이상 사대부가의 규범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느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무인도의 해변에서 송채연과 강무진은 새로운 운명의 첫 페이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섬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 동이 트자 첫 번째로 눈을 뜬 것은 강무진이었습니다. 밤새 마님을 지키기 위해 잠을 설쳤지만 그의 눈빛에는 오히려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강무진은 송채연이 아직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일어나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무인도의 해변을 따라 걸으며 마실 물을 찾고 불을 피울 나무를 모으기 시작했지요. 한참 후 송채연이 눈을 떴을 때 그녀의 곁에는 이미 작은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키자 온몸에 통증이 그녀를 덮쳤고 그제야 어제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아, 꿈이 아니었구나. 송채연의 한숨 섞인 목소리에 강무진이 숲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슬에 젖은 나무짚에 담긴 물과 몇 개의 열매가 들려 있었지요. 마님, 깨어나셨군요. 이것은 제가 찾은 물과 열매입니다. 아직 많지는 않지만 송채연은 강무진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저 마당을 쓸고 땔감을 패던 평범한 머슴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녀의 유일한 생존 수단이 되어 있다는 현실이 낯설었어요.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었느냐? 강무진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예전에 산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어릴 적부터 배웠습니다. 그의 말에 송채연은 더 궁금해졌지만 지금은 생존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녀는 강무진이 건네는 물을 받아 조심스럽게 마셨어요. 시원하고 맑은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비로소 정신이 조금 맑아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강무진은 점점 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숲에서 먹을 수 있는 열매와 나무 껍질을 구분하고 작은 덫을 놓아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또한 간단한 도구를 만들어 사냥을 하고 손수 작은 움막을 만들어 송채연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게 했지요. 머슴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니. 송채연은 강무진의 모습을 지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멀리하려 했지만 점점 그의 존재가 고마워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송채연이 혼자 해변을 걷다 발을 다쳤을 때 강무진이 달려와 그녀를 돌봐주었습니다. 마님의 발이 상했습니다. 제가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강무진은 어딘가에서 찾아온 약초를 발에 문질러 주었고 그 상처는 놀랍게도 빠르게 아물었습니다. 송채연은 그의 손길이 단순한 머슴의 것이 아님을 느꼈어요. 내 손길이 참으로 익숙하구나.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느냐? 송채연의 물음에 강무진은 잠시 망설이다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는 본래 의원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무고한 죄로 몰려 가문이 몰락한 후 떠돌이 생활을 하다 마님 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송채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그의 글씨체가 왜 그리 단정했는지, 왜 그가 종종 병든 하인들을 몰래 돌봐주는 모습을 보았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랬구나. 내가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생각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송채연은 강무진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그저 명령을 내리는 대상이었던 그가 이제는 한 사람으로서 그녀의 눈에 들어왔어요. 특히 저녁 무렵 모닥불 앞에서 강무진이 예시하기를 들려줄 때면 송채연은 그의 목소리에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머슴이 이렇게 이야기를 잘한다니. 너는 정말 누구냐? 저희는 그저 마님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면서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송채연은 강무진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바느질을 하고 강무진은 송채연이 찾아온 약초를 이용해 더 나은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송채연은 문득 강무진의 팔에 있는 깊은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녀를 위해 사냥하다 다친 상처였지요. 이런 상처를 어째서 말하지 않았느냐? 마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송채연은 자신의 마음에 스며든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신분의 벽을 넘어 한 사람으로서 강무진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의 강인한 손길, 따스한 눈빛, 그리고 깊은 지혜가 이제는 송채연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잘못 보았구나. 그렇게 무인도에서의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날들이 이제는 서로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으로 변해갔지요. 송채연은 점점 더 한양에서의 삶, 그리고 박대감과의 정략 결혼에 대한 기억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신 그녀의 마음에는 강무진이라는 사람에 대한 궁금증과 애틋함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무인도에서의 그들만의 시간은 송채연이 평생 사대부가의 규범 속에서 갇혀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무진 역시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무인도에서의 생활이 한 달쯤 지났을 무렵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몰려왔습니다. 오후부터 바람이 점점 거세지더니 이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송채연과 강무진은 서둘러 그동안 만들어둔 움막으로 피신했지만 바닷바람을 동반한 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이런 움막이 곧 무너질 것 같구나. 송채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바람이 움막의 한쪽을 휩쓸어 갔지요. 빗물이 사정없이 내부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강무진은 재빨리 송채연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마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발견한 동굴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을 뚫고 달렸습니다. 물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무거웠지만 송채연은 강무진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의 단단한 손길이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얼마를 달렸을까? 해안과 절벽 사이에 숨겨진 작은 동굴에 도착했지요. 여기라면 비바람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동굴은 생각보다 깊었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바닥이 건조했습니다. 강무진은 미리 준비해두었던 부싯돌로 불을 피웠어요. 작은 불빛이 동굴 안을 비추자 송채연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구나. 내가 아니었다면 오늘 밤을 어떻게 버텼을지. 송채연의 말에 강무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송채연이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젖은 채로 있다 보니 한기가 드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그대로 계시면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옷을 말려야 합니다. 강무진의 말에 송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대부가의 규범대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이곳은 무인도, 오직 그들만이 존재하는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님, 이곳에서는 체면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제가 등을 돌리겠습니다. 강무진은 약속대로 돌아섰고 송채연은 조심스럽게 젖은 겉옷을 벗어 불 가까이에 펼쳐두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기는 가시지 않았어요. 바람이 동굴 입구로 휘몰아치며 냉기를 불러왔기 때문이었지요. 마님,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체온을 나눠야 합니다. 송채연은 고개를 들어 강무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송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나는 마님이 아니겠지. 그 말은 마치 오랜 굴레를 벗어던지는 해방의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강무진은 천천히 다가와 송채연의 곁에 앉았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어깨를 감싸던 그의 팔이 점점 송채연의 등을 완전히 감쌌습니다. 마님이 원하신다면 저는 당신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송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그의 체온이 차가운 그녀의 몸을 데우기 시작했고 그의 버들가지 같은 손이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습니다. 모닥불이 흔들리는 어둠 속에서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무진아, 너는 내게 어떤 사람이니? 그의 이름을 처음으로 친근히 부르는 순간 송채연은 자신이 변화했음을 느꼈습니다. 강무진의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에 빠져들며 그녀는 점점 더 그에게 끌렸습니다. 저는 그저 마님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강무진의 손길이 바람결처럼 송채연의 얼굴을 쓸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봄날의 온기가 전해졌어요. 송채연은 그의 따스한 노을빛이 어린 돼지 같은 가슴에 기대어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모닥불의 불꽃이 춤을 추는 동안 두 사람의 마음도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강무진의 향기로운 봄바람의 속삭임 같은 입맞춤이 송채연의 새벽 이슬을 머금은 꽃잎 같은 입술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송채연은 자신의 온몸에 따스한 물결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요. 나는 내가 필요하다. 송채연의 말에 강무진의 단단한 방망이가 깨어났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손길이 송채연의 곳곳을 어루만지자 그녀의 촉촉한 동굴은 이미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몸은 바람에 안긴 꽃처럼 서로를 감싸 안았고 가슴 깊이 스며든 봄비처럼 서로의 숨결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빛 같은 송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찾은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강무진은 그녀의 밤안개 같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 제 목숨보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 밤 동굴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폭풍우를 이겨냈습니다. 비록 바깥은 거친 바람과 천둥 번개로 요동쳤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온과 행복이 가득했어요.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그들은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폭풍은 잦아들었고 두 사람은 나란히 동굴 입구에 서서 새벽빛을 맞이했어요. 송채연의 손은 강무진의 손을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무인도가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곳은 그들만의 천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섬에서의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진실된 시간일지도 모르겠구나.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갔습니다. 매일 밤 서로의 품에 안겨 잠들고 매일 아침 함께 눈을 떴지요.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무인도에서의 생활을 이어나갔고 점점 더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송채연은 이제 자신의 과거의 삶, 정략 결혼의 약속, 그리고 사대부가의 규범을 모두 잊고 오직 강무진과의 순수한 사랑에 몸을 맡겼어요.
하지만 그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행복한 시간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외부 세계가 그들을 어떻게 다시 찾아올지를. 무인도에서의 평화로운 나날이 흘러가던 어느 날 아침, 송채연과 강무진은 해변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집 평선 너머로 한 척의 상선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지요. 산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배가 섬에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저것은 배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피워둔 연기를 보고 온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구조된다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이별의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무인도에서의 시간은 그들만의 세상이었지만 배가 도착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무진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걱정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강무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역시 현실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지요. 배가 가까이 다가오자 갑판 위에서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놀랍게도 송채연의 몸종이었던 매양의 모습도 보였어요. 마님, 살아계셨군요.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배가 해안에 정박하고 선원들이 작은 배를 타고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매양은 눈물을 흘리며 송채연에게 달려왔지요. 그녀도 폭풍 속에서 살아남아 한양으로 돌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마님, 모든 분들이 마님을 찾고 계십니다. 특히 박 대감께서는 밤낮으로 마님을 찾으라 명하셨지요. 송채연은 박대감의 이름을 들으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강무진을 바라보았지만 이미 선원들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강무진은 다시 머슴의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배에 올라 한양으로 향하는 내내 송채연과 강무진은 서로 말 한마디 나눌 수 없었습니다. 송채연은 다시 사대부가의 여인으로, 강무진은 다시 아인으로 돌아가야 했지요. 무인도에서의 꿈 같은 시간은 마치 환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양에 도착하자 송채연은 곧장 사대부가로 돌아갔고 강무진은 다른 하인들과 함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잠시 마주쳤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네가 살아 돌아왔다니 하늘이 나에게 큰 복을 내린 것이네. 박대감은 송채연을 보자마자 기쁨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50대의 나이였지만 아직 후사가 없었기에 송채연과의 혼인이 더욱 절실했지요. 대감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송채연은 공손히 예를 갖추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강무진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대부가의 규범과 가문의 명예를 생각하면 그 마음을 꺼내 보일 수 없었지요. 한양으로 돌아온 지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송채연은 아침부터 심한 구토를 했습니다. 매양이 그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어요. 마님, 며칠째 아침마다 이러시니 혹시? 송채연은 매양의 눈빛을 보고 자신의 몸 상태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자신의 배에 가져다 대며 충격에 빠졌어요. 이 아이는 그녀는 무인도에서 강무진과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그의 아이였지요. 송채연은 당장이라도 강무진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때 박대감이 그녀의 방을 찾아왔어요. 그대가 돌아온 후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네. 송채연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대감의 눈빛은 기쁨으로 가득했지요. 내 아이라니 정말 기쁘구나. 하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린 것이네. 송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박대감은 그녀가 무인도에서 귀환한 후 곧바로 임신했다고 알고 있었고 자신의 아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말문이 막혔어요. 대감님, 이것은 말할 필요 없네. 자네가 귀환한 그날 밤 우리는 혼례를 올렸고 그대는 내 아내가 되었어. 비록 급하게 진행된 일이지만 이제 이 아이는 정당한 내 후계자가 될 것이네. 송채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의식도 없이 혼례를 치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직감했어요. 만약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강무진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녀와 아이, 그리고 강무진 모두 위험에 처할 것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 아이는 박대감의 후계자가 되는구나. 송채연은 고개를 숙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강무진에게 있었지만 지금은 뱃속의 아이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인 강무진을 지키기 위해 이 비밀을 간직해야만 했습니다.
매양만이 그녀의 진짜 마음을 알고 있었지요. 어느 날 밤 송채연은 매양에게 속삭였습니다. 매양아, 제발 네 비밀을 지켜다오. 이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마님, 말씀하지 않으셔도 압니다. 그 섬에서 강무진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송채연은 놀라서 매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양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걱정 마십시오. 마님의 비밀은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송채연은 박대감의 아내로서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의 어머니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강무진이 있었어요. 강무진은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도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녀의 밤을 채웠습니다. 송채연은 창문 너머 달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무진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그녀와 강무진의 사랑의 증거였지만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현실이 그녀를 더욱 아프게 했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자 송채연의 배는 날로 불러왔습니다. 박대감은 자신의 아이를 잉태한 아내라며 송채연을 극진히 대했고 온 저택에는 경사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하지만 송채연의 마음속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무인도에서의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강무진을 그리워했지요. 어느 맑은 가을날 송채연은 매양의 도움을 받아 박대감이 없는 틈을 타 외출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바깥 공기가 상쾌했어요. 임신한 몸으로 걷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바깥 세상을 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마님,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곧 돌아가셔야 할 시간입니다. 조금만 더 이 자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싶구나. 두 사람은 한양의 번화한 저작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각종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외침, 오가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송채연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저작거리 건너편에서 한 무리의 관리들이 걸어오고 있었고 그 중앙에는 강무진이 있었습니다. 저기, 무진이. 송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무진은 더 이상 머슴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단단한 갑옷을 입고 허리에는 칼을 찬 무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당당한 걸음걸이와 위험 있는 눈빛에 송채연은 숨이 막혔어요. 마님, 강무진이 무관이 되었군요. 소문에 의하면 그가 원래 몰락한 무사 집안 출신이라 배에서 구조된 후 과거를 치러 무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송채연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커다란 배를 본다면 아이를 가진 자신의 모습을 강무진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어요. 그녀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강무진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그의 시선이 송채연의 배로 향했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님, 강무진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이 가득했어요. 송채연은 그를 마주 보기 어려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무진아.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강무진의 시선은 계속해서 송채연의 배를 향했고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마님께서는 건강해 보이십니다. 그의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송채연은 어떻게든 상황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주변에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매양마저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대도 많이 달라졌구나. 이제 무관이 되었다니. 네, 본래 제 신분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불편한 침묵이 또다시 이어졌습니다. 강무진의 눈빛에는 물음표가 가득했지요. 송채연은 그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박대감의 후사이다. 그 말을 듣자 강무진의 눈에 상처가 스쳤습니다. 그는 송채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지만 그녀는 끝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과 배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송채연은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지만 지금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아이를 위해 그리고 강무진을 위해서도 이 비밀은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마님, 이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해가 곧 저물 것입니다. 매양의 말에 송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강무진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몸 조심하거라, 무진아. 마님께서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돌아가는 길, 송채연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무인도에서의 행복했던 시간, 그리고 강무진의 따뜻한 품이 그녀의 기억 속에서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매양아, 내가 옳은 일을 한 것일까? 마님, 지금은 아이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박 대감의 권력은 너무 강합니다. 만약 진실이 밝혀진다면 강무진도 위험해질 테지요. 송채연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한편 강무진은 그들이 떠난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님의 아이라, 박대감의 아이라. 그의 떨리는 손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인도에서의 기억, 그리고 송채연과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박대감의 아내이고 그의 아이를 가진 몸이었습니다. 강무진의 가슴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지요. 강무진, 무슨 일이냐? 누구를 만난 것이더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무진은 감정을 감추고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송채연의 눈빛,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시선을 피하던 모습,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송채연은 침실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를 위해 강무진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하지만 그녀는 박대감의 권력과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고 만약 진실이 드러난다면 강무진은 물론 아이까지도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진아, 미안하다.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 송채연은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무진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깊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어요. 이제 그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한편 강무진도 자신의 거처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송채연을 다시 만난 것은 기쁨이었지만 그녀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송채연을 사랑했고 그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마음을 접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님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생각하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겨버렸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서로를 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오해가 얼마나 큰 파도를 일으킬지, 그리고 그 파도가 모두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게 될지. 가을이 깊어가며 송채연의 출산이 임박해졌습니다. 박대감은 후사를 얻는다는 기쁨에 들떠 날마다 좋은 음식과 약재를 구해 송채연의 몸을 보살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때때로 의심의 그림자가 어렸습니다. 송채연이 모르는 사이 박대감은 그녀의 임신에 대해 점점 의문을 품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저녁 박대감은 서재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차가운 비를 바라보며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 내 자식인지 의심이 드는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송채연이 무인도에서 돌아온 직후 서둘러 혼례를 치렀고 그날 밤 송채연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혼례를 마쳤다고 모두에게 알렸지요. 그러나 사실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부부의 인연은 없었습니다. 박대감은 송채연의 가문과의 연합을 위해 서둘러 그녀를 아내로 맞았을 뿐이었어요. 만약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면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며 박대감의 충복인 노복이 들어왔습니다. 대감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내가 부탁한 일은 어떻게 되었느냐? 네, 송채연 마님이 섬에 표류했을 때 함께 있었던 사람에 관한 정보를 모두 수집했습니다. 박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노복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지요. 말해보거라. 마님과 함께 있던 사람은 강무진이라는 자로 원래는 마님 댁의 머슴이었으나 실은 몰락한 무사 가문의 자제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과거에 급제하여 무관이 되었습니다. 그자와 마님이 섬에서 단둘이 지냈다는 말이냐? 네, 거의 석 달에 가까운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박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노복에게 물었어요. 그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느냐? 네, 한양 북부의 무관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략이 짜여지고 있었지요. 그자를 감시하라. 그리고 송채연의 몸종 매양을 내게 데려오거라. 그날 밤 매양은 박대감의 서재로 불려갔습니다. 떨리는 몸으로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매양아,
넌 송채연의 몸종으로 오랫동안 그녀를 모셔왔지? 네, 대감님. 어릴 적부터 마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겠구나. 매양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송채연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지켜왔지요. 마님에 관해 제가 아는 것은 모두 대감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섬에서의 일에 대해서도 매양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박 대감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녀를 몰아붙였어요. 내 아이가 아니라면 그 아이와 송채연 모두 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다. 넌 그것을 원하느냐? 아닙니다. 제발 마님을 해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진실을 말하거라. 이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냐? 매양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송채연과 아이를 지키고 싶었지만 박 대감의 압박에 결국 고개를 들었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강무진입니다. 박 대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이미 그것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확인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그래, 내 예상대로군.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매양은 무릎을 꿇은 채 떨고 있었어요. 제발 마님과 아이를 해치지 마십시오. 마님은 단지 단지 무엇이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내 아이라고 속이려 했다는 말이냐? 매양은 침묵했습니다. 박 대감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지요. 걱정 마라. 당장 그들을 해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은 가만히 넘어갈 수 없지. 그날 밤 이후 박 대감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송채연을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를 기대하는 듯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언제나 차가운 계산이 서려 있었어요. 출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어느 밤 박 대감은 송채연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송채연은 앉아서 아이를 위한 옷을 짓고 있었지요. 건강해 보이는구나. 아이도 곧 태어날 테지. 네. 대감님, 이제 곧 송채연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근 박 대감의 시선이 변한 것을 그녀도 느끼고 있었지요. 송채연, 난 내가 무인도에서 겪은 일에 대해 알고 싶구나. 송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대감을 바라보았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폭풍에 배가 난파되어 그래, 폭풍에 배가 난파되었지. 하지만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이 있지 않느냐? 송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감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강무진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느냐? 송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배를 감싸 안았어요. 그는 저를 구해준 머슴일 뿐입니다. 정말 그뿐이냐? 매양은 다른 말을 하던데. 그 말에 송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 대감은 냉소를 지으며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내가 강무진과 섬에서 보낸 시간, 그리고 이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송채연은 몸을 떨며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대감님, 제발 내 명예를 더럽힌 대가는 치러야 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송채연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어요. 그럼 내게 선택을 주지. 아이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내 목숨을 버릴 것인가? 송채연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어요. 제발 아이만은 내일 아침까지 결정하거라. 그때까지 답이 없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박 대감은 돌아서서 방을 나갔습니다. 송채연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진아,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창밖으로 달빛을 바라보며 강무진을 간절히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위기에서 자신을 구해줄 수 있을지, 또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그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아닐지 고민했어요. 송채연은 깊은 절망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편 그 시각 강무진은 자신의 거처에서 송채연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직감은 곧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병력, 송채연은 홀로 눈을 뜨고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박 대감이 그녀에게 준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이를 포기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다면 아이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송채연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으로 보이는 희미한 새벽빛을 바라보았지요. 내 아이를 지킬 방법은 없는 것인가? 그때 방문 밖에서 가벼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송채연은 경계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문이 살며시 열리고 매양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마님, 제가 마님의 비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대감님이 협박하시어. 알고 있다. 매양아, 내 탓이 아니니 자책하지 마라. 송채연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매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매양은 흐느끼며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마님을 위해. 송채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매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양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어요. 강무진 대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님의 위험을 그리고 아이의 일을. 송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어요. 매양아, 그것은 그때였습니다. 바깥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박대감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목소리, 그리고 급히 달려오는 발소리. 송채연과 매양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제가 나가 살펴보겠습니다. 매양이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복도에서 강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방문이 거칠게 열렸지요.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은 마님, 강무진이었습니다. 그는 무관의 차림새로 숨을 헐떡이며 방 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송채연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진아, 내가 어찌? 매향이 전가를 보냈습니다. 마님과 아이가 위험하다고. 강무진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송채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진실을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을. 송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강무진이 알게 된 것이었어요. 미안하다. 내게 거짓말을 했어. 이해합니다. 마님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하신 것이겠지요. 그때 방문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대감과 그의 하인들이 달려오는 소리였어요. 매양이 급히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대감님이 오십니다. 빨리 피하셔야 합니다. 강무진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송채연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마님은 이제 제 사람입니다. 그 순간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대감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놈, 감히 내 집에 침입하다니. 박대감의 뒤로는 여러 명의 하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강무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박대감을 마주했고 송채연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어요. 대감님, 송채연 마님은 더 이상 당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무엄하도다. 내 놈이 감히 내 아내를. 그녀는 당신의 아내가 아닙니다. 진짜 혼례도 치르지 않았으면서 당신은 그저 거짓으로 모든 일을 속였을 뿐입니다. 박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명령했어요. 이 역적을 당장 잡아라. 하인들이 달려들려는 순간 강무진은 허리에 찬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지요. 누구든 다가오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인들은 강무진의 위협에 멈춰섰습니다. 박대감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강무진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어요. 내 놈은 알고 있느냐? 이런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마님과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강무진은 송채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마님, 이제 제 곁으로 오시겠습니까? 송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박대감의 권력과 그의 분노가 가져올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했습니다. 송채연, 생각해라. 이자와 함께 가면 너와 내 아이는 영원히 사회에서 버림받을 것이다. 나는 그대로 둘 수 없다. 그의 위협적인 말에 송채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녀는 배에 있는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인도에서 자신을 지켜주었던 강무진의 따뜻한 품을 기억했지요. 나는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송채연은 강무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이제는 신분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과 가족을 위해 싸울 때였습니다. 이런 내놈들. 박대감이 하인들에게 다시 공격 명령을 내리려는 순간 갑자기 밖에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여러 무관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무진의 동료들이 그를 돕기 위해 온 것이었어요. 강대인, 안에 계십니까? 강무진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송채연을 보호하듯 감싸 안으며 박대감을 바라보았어요. 대감님, 이제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님은 이제 제 사람입니다. 박대감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여러 무관들이 들이닥치면 그의 명예는 더욱 실추될 것이었지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강무진은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며 말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를 보내주십시오. 박대감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다가 이내 하인들에게 물러서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강무진은 송채연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방을 나섰고 매양도 그들을 따랐어요. 밖에는 여러 무관들이 말을 대기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강무진은 송채연을 자신의 말에 태우고 몸을 감싸 안았어요. 이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송채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대감의 집을 떠나는 순간 그녀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당감을 느꼈어요. 어디로 가는 것이냐? 제가 준비해둔 곳이 있습니다. 박대감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으로. 그렇게 송채연과 강무진 그리고 그들의 충실한 몸종 매향은 한양을 떠났습니다. 뒤에는 분노에 찬 박대감과 그의 위협이 남아 있었지만 앞에는 새로운 희망과 사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진아, 이제 정말 우리의 가족이 되는 것이구나. 네, 마님. 아니, 채연님.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입니다. 말을 타고 달리는 동안 송채연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어요. 강무진의 품 안에서 송채연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한양을 떠난 지 여러 날이 지나 송채연과 강무진 그리고 매양은 머나먼 남쪽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박대감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평화로운 어촌이었지요.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집은 강무진이 오래전부터 준비해두었던 은신처였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새 보금자리란 말이냐? 송채연은 놀라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비록 한양의 사대부가 저택보다는 소박했지만 푸른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풍경은 그 어떤 곳보다 아름다웠어요. 마음에 드십니까? 무인도에서 함께 있을 때부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마님과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을. 송채연은 미소를 지으며 강무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희망이 가득했어요. 무진아, 이제 나를 마님이라 부르지 마라. 나는 그저 당신의 아내 채연일 뿐이다. 강무진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오랜 세월 신분의 벽에 갇혀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 그 벽을 허물고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한 쌍의 부부가 되었지요. 채연아, 이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것이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송채연의 배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배를 감쌌어요. 아이가 움직이는구나. 우리 아이도 이곳이 마음에 드는 모양이구나. 그들은 함께 웃었습니다. 매양도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요. 그녀는 이제 단순한 몸종이 아니라 이 작은 가족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송채연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강무진은 아내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곁을 지켰고 매양은 정성스럽게 산모와 아이를 돌보았어요. 우리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을까? 송채연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섬에서 우리를 이어준 바다의 이름을 따혜원이라 부르면 어떨까? 바다에서 시작된 인연, 그리고 모든 한을 풀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혜원, 좋은 이름이구나. 그렇게 작은 혜원이는 사랑 가득한 가정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강무진은 더 이상 무관으로 일하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무예를 가르치며 생계를 유지했어요. 송채연은 예전에 배웠던 침술과 약초 지식을 활용해 마을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혜원이 5살이 되던 해 여름, 마을에 한 무리의 상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한양의 소식을 전하는 이들도 있었지요.
박 대감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후계자가 없어 그의 가문은 몰락했다고 하더군요. 이 소식을 들은 송채연과 강무진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을 쫓던 그림자가 마침내 사라진 것이었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것이구나. 그렇구나.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곳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었어. 송채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는 신분이나 외부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 속에서 찾은 것이었지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혜원은 아버지 강무진에게 궁금한 점을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왜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나요? 다른 아이들처럼 큰 집에서 살 수 있을 텐데. 강무진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혜원을 그리고 송채연을 바라보았어요. 혜원아, 진정한 행복은 큰 집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내 어머니와 내가 찾은 행복은 이렇게 함께 있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 있단다. 송채연은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혜원에게 다가가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아버지와 나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단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지. 저도 커서 아버지처럼 용감해질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처럼 지혜로워질 거고요. 두 사람은 웃으며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던 매양도 미소를 지었지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혜원은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어느덧 15살이 된 혜원은 아버지에게서 무예를, 어머니에게서 학문을 배우며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어요. 그는 가끔 한양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뿌리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부모님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송채연과 강무진은 감동의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그들이 무인도에서 시작된 인연을 통해 이루어낸 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가족이었어요. 어느 저녁, 송채연과 강무진은 해가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리카락에는 어느덧 하얀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무인도에서처럼 따뜻했지요. 무진아, 그때 내가 나를 구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운명이었겠지. 우리는 서로를 만나기 위해 태어난 것 같구나. 송채연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은 험난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할 것이다. 이제야 우리가 진짜로 살아가는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신분을 넘어 진정한 사랑을 선택했고 그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일궈냈습니다. 무인도에서 피어난 사랑은 이제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려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큰 나무가 되었지요. 해가 완전히 저물고 밤하늘의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송채연과 강무진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그 별빛 아래서 새로운 꿈을 꾸었어요.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끝이 아닌 영원한 시작이었습니다. 송채연과 강무진, 그리고 그들의 아들 혜원. 이 가족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신분과 지위를 넘어선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평화롭게 살았답니다. 오래오래. 진정한 사랑은 모든 장벽을 넘어서는 법. 이것이 무인도에서 피어난 사랑의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